안녕하세요. 순종아, 너도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수진 언니 메이크업을 토대로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제가 뷰티 유튜버, 스타 유튜버를 하면서 레드립을 한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렇게 레드립을 제대로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깔끔한 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립이 어색한 건지 하품한다. 그치만 전 유튜브에 찾아오는 게 일상이 돼버렸고 찾아오는 데 의미가 있고 이야기하는 데 의미가 있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랬지만요. 사연 얘기도 조금 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플러스 수다까지.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빵! 프로페셔널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을 가려고 했다가 안 가게 된 유튜로입니다. 어제 저 인스타에서 하루 종일 네일하고 팩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피부 가꾸는 것도 일이에요, 일. 근데 모델링 팩하고 밤마다 되게 막 얼굴이 맨날 엄청 많이 빨갰거든요. 팩이라는 게 한 번 한다고 해서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했을 때 그때그때 효과를 보고 그때그때 효과를 위해서 꾸준히 하는 그런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알로에 젤은 턱에만 했는데 뭐가 더 나는데 이게 그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품이라는 게 사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소문이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시드물은 아무래도 천연 화장품이라서 천연 화장품 라인은 스와니 코코? 이런 데도 제가 요새 좀 시간이 좀 있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제 계속 서핑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는 언니들이 확실히 그런 게 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코렉터? 그래서 시드물에서 알로에 젤? 알로에 베라? 뭐 이름을 확실히 몰라. 아무튼 펌핑하는 200ml 용량 그거 15,800원인가? 다시 주문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열 식힐 때 세수하자마자 바르신다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압출하고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화장품 냉장고가 사고 싶긴 하지만 그거 샀다가는 제 방이 폭발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얼굴에 듬뿍 올려주고 그 위에 거즈 좀 덮어주려고요. 모델링 팩 할 때 저는 거즈를 썼는데 그거 안 써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봐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즈를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혼자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해. 컨실러?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부유해 보이고 막 이런 거에는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저 스스로 있어 보이는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혼자서 막 곡 쓰고 있는 나를 보노라면 혼자 멋있어하고 막 아무도 안 쳐다봐 주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피아노 가르쳤던 꼬맹이가 커가지고 되게 고맙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나갈 때 화장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지우고 촬영하는 거예요. 오늘은 물 먹인 리얼 테크닉 브러쉬 아니다 퍼프죠. 얘는 물을 안 먹으면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물을 먹여야 느낌이 좋아요. 얘랑 다이소 퍼프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물을 먹이면서 빨거든요. 그냥 비누로 빨아도 빨리던데요. 막 이렇게 문질러요. 물론 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계속 조물조물하면 좀 빠져나오더라고요. 이 언니는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요? 부럽게. 저는 오늘 알흐마니랑 나스를 쓰겠습니다. 알흐마니가 메인이에요. 반번 펌핑하고 나스를 이거 되게 어둡거든요? 쬐매만. 이 나스 틴모가 양은 이 정도. 오, 흐른다. 되게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묽은 파데랑 잘 어울리죠. 잘 섞어주고 알흐마니와 나스를 얼굴에 또이 찍어서 저의 이 더티한 피부를 가리겠습니다. 납작한 면으로. 저는 이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이 항상 이렇게 참고가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따라 헬라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사연이 오늘 아까 제 제자애랑 밥을 먹는데 띵동 하고 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되게 사람을 만나서 먹으려고 하면
너무 긴장이 되고 그래서 더 체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더 이렇게 기분도 더 긴장되고 깔아앉고 어머님은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민한 사람들이 잘 체하고 그런 거 맞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게 예민해서 소화기관이 안 좋아졌는데 소화기관이 계속 안 좋으면은 이쪽 어깨랑 이런 데도 잘 뭉치고 목 뒤도 되게 아프면서 이렇게 우울한 생각도 되게 더 많이 들어요. 그게 소화기관이 안 좋아지면은 정신적으로도 좀 약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돌고 도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언니는 너무 성격이 예민하고 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소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체하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음식도 조심을 하면서 진짜 병을 고쳐야 기분도 되게 좋아져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 알겠다 싶을 정도의 되게 심한 우울감이 온 적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온 우울감 때문에 내가 왜 살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괜한 쓸데없는 두려움도 들고 그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들겠고 알 수 없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복을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때 문득 그냥 성경을 한 구절 폈었어요. 엄마가 귀여우라고 열쇠고리로 사준 미니 성경이었는데 거기를 폈더니 어떤 구절이 나는데 기억은 안 나요. 그걸 가지고 성가곡을 하나 썼었어요. 원래 이렇게 막 곡을 작곡까지만 즐겨 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나면서 저는 확 털어졌거든요. 그 이후로는 훨씬 이제 괜찮아지고 제가 우울감이 왔을 때 이제는 그런 우울감이 오진 않더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더 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기 전에 저는 먼저 건강을 체크를 해요. 내가 되게 우울하기 전에. 그러면은 생리하기 2주 전일 수도 있고요. 호르몬 때문에. 특히 배란일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소화기관이 지금 너무 안 좋구나. 이런 걸 알고 음식 조절하고 아니면은 약의 도움을 조금 받고 소화기관을 무조건 약이 몸에 좋은 게 아니야 하면서 음식으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속에 있는 염증은 낫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몸에 있는 병을 이겨내는 걸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너무 심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긴장되고 그런 성격을 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소화기관을 한번 고쳐보세요.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소화기관이 몸의 가장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새 피부가 이런 것도 사실 요새 저도 뭐만 먹으면 약간 어깨가 좀 뭉쳐요. 그래서 저도 음식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자꾸 먹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진짜 뻥 하고 터질 수 있는데 얼굴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하나예요. 너무 그런 자꾸 긴장되는 성격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화기관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제가 진짜 심하게 많이 체했던 사람으로서 저 진짜 못 먹었을 땐 제 키가 168인데 몸무게 49kg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비기 싫더라고요. 어른들이 맨날 너 어디 아프냐고 너무 물으니까 마르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말랐는데 뭔가 걱정되는 거. 자꾸 살이 빠지니까. 너무 살이 빠지는 것도 진짜 좋지 않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게 그 큰 병의 약간 시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의 성격을 너무 탓하기 시작하면 그 성격을 탓하다가 또 병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언니도 내가 나가서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상대가 불편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씨가 되게 고우시고 상대를 많이 배려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원래 상대를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이 몸에 병도 많고 좀 그래요.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근데 좀 남이 봤을 때는 솜으로 좀 닦을게요. 쟤는 남을 너무 배려 안 해.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되게 건강하고 삶을 되게 즐겁게 살고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 있는 거고 남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스트레스가 많고 그만큼 병도 많고 남을 좀
배려하기보다는 내 위주로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겐 되게 건강하지만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를 콧대만 세울게요. 이제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듯? 조금만. 유튜브도 진짜 많이 건강해졌죠. 옛날에는 무슨 병든 닭마냥 인생에 활기도 없고 그러면은 학업 능률도 떨어지고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남보단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우리 순종이가 앉아서 저만 보네요. 제 말씀은 파우더를 바르잔 말이죠. 가 아니라 그만큼 병이 생길 만큼은 남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남의 의식을 엄청 많이 했지만 그런 의식을 많이 했다면 유튜브도 못했겠죠? 근데 이 박수진 언니는 굉장히 얼굴에 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전 파우더를 바를게요. 그런 거죠 뭐. 이 언니 진짜 예뻐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지현 언니, 김태희 언니 뭔가 그런 느낌의 예쁨과 드러남보다는 볼 때마다 계속 예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문득 이 이름이 나왔을 때 진짜 예쁘다 하게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전 사실 이런 눈썹이 굉장히 난감하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은 저에겐 너무 어려워요. 한번 해보죠 뭐. 하다가 안 되면 많은 거고 뭐 그런 거죠. 좀 오늘은 소바를 선택을 해볼게요. 얘로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요. 잘 될까요? 이렇게 바보 웃음소리야. 사연이 뭐 또 재밌는 게 없었나? 이런 글이 있었어요. 외모 콤플렉스를 탈피하셨대요. 옐로우 메이크업을 보셨다 하시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장점을 찾기 시작했대요. 3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이 언니 보내주신 언니처럼 외모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 하시네요. 한 번 더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저를 대신해서 저보고 저를 대신해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맞아요. 안 예쁜 사람은 없어요. 안 꾸미는 사람은 있어도 안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쁨은 첫인상에서는 연예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냄새와 그 사람을 느끼기 시작하면 외모는 진짜 저 멀리 뒤편으로 넘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모를 따지는 사람은 글쎄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의 외모를 갖고 비난하며 장난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신경 쓰지 말라고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맞아요. 저도 외모로 놀림 많이 받아봤어요. 특히 피부. 그래서 저도 놀림을 많이 받아서 놀림받고 피부에 대해서 욕먹는 거에 대해 무뎌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박수진 언니는 끝에가 되게 털 결 따라서 날려져 있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기 눈썹 모양대로 쓱쓱. 외모라는 게 참 뭔지. 근데 정말 막상 사람들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나요? 아닌가? 신경 쓰나? 어쨌든 이거는 눈썹은 눈썹 모양을 따라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눈썹 털만 채웠어요, 여기. 네, 일단 이거는 제 눈썹대로 연하게 채우고 이 느낌을 따라하기 위해 연하게. 근데 전 눈썹을 한 듯 만 듯하게 외출을 해본 적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그러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드물 알로에 주문했는데 설날이라서 배송이 늦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모델링 매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브로우 마스카라. 나중에 하기 싫어지기 전에 삘 받았을 때 좀 많이 해볼까 싶어서. 엄마도 해줬는데 엄마 시원하다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시원함을 주면 피부가 맑아져요. 그래서 왜 막 백화점에서 손등에 테스트 해주고 막 이렇게 피부가 맑아졌다고 막 이거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물로 손 씻어도 맑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오템 스킨을 다 쓰면 저도 천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싶기도 하고 그 라이프 플랑크톤이 주는 수분감은 포기를 아직은 못하겠지만 라이프 플랑크톤을 쓰더라도 스킨이랑 수분크림은 바꿀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수분크림도 모르겠어요. 천연 라인들이 얼마나 촉촉함을 줄지. 스킨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 가격도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제품도 성분을 따지면 좋긴 좋겠죠? 원래 저는 여드름 나던 말던 그냥 그런데 유튜브 한 김에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는 거예요. 여기 너무 구멍 났다. 언니들께서 제 피부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해요. 눈썹 모양은 그냥 너무 막 각 잡아서 하기보다 있는 걸로 대략 흩날려주는 느낌으로. 오늘도 메이크업을 하고 본 갈라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뭐 조금 있다가 여유 좀 즐기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내일 설날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 안 바를게요. 근데 이 본이 약간 눈 피부를 건조해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본 바를 땐 차라리 여기 아이크림을 눈두덩이에 바르고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집에서 혼자 네일을 하면은 조심을 안 하고 막 이일저일해요. 저 네일하고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팩한다고 난리 쳤다가 다 찍히고 다시 하고 지금도 그리 상태가 좋진 않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이 누디한 색은 OPI이고요. 무슨 살몬 뭐였는데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비 브라운 한정판 그윽한 음영 눈매. 이게 일시품절이라는 메일을 받았거든요. 저 순종이 사료 바꿨어요. 로얄 캐닌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길래 바꿨죠. 전 언니들 말씀을 참 잘 듣지 않나요? 얇은 귀 막 이래. 근데 로얄 캐닌이 정말 기름에 튀겼다고 그랬나?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니들이 그런 말씀 해주신 김에 오늘 메드포 관리 갔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쪽에서 샀어요. 좀 살찌우려고 애기 사료도 먹였었는데 또 영양분이 애기 사료하고는 다를 테니까 성견용으로. 근데 얘가 잘 먹어줘야 될 텐데 이름이 뭐더라? 사료 이름이. 되게 많이들 먹는 거라 하던데. 또 내추럴 코어 이런 쪽에 사료 냄새 별로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순종이가 진짜 안 먹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좀 먹어야 배고프게 굶기면 먹어요. 이래도 너무 또 안 좋아하는 거 먹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순종이가 저 촬영할 때 거실에서 너무 찡찡대서 집을 아예 여기 들고 왔어요. 잘 엎드려 있네요. 그리고 약간 브라운이 느껴져서 옅게 얼스 보여드리지도 않고 얼스 섀도우 하나만 바르고 라이너만 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뷰티 유튜버 하기 전에 수다 유튜버라고 하죠. 아무튼 이거 화장하는 영상을 찍기 전에 소바로 하고 브라운 아이라이너 그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얼스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발림성도 좋고. 티 많이 안 나게 바를게요. 소바는 조금 어두워서 처음 화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브라운이 너무 세면은 막 아줌마같이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특히 새내기들 20대 초반. 이제 막 화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때는 너무 어두운 색깔이 들어가면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브라운에서는 얼스 진짜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에뛰드 하우스의 카라멜 라떼? 그 정도도 좀 좋고 밝은 음영. 비싼 라인에서는 토스트 그 정도 브라운 약간. 그리고 언더 뒤쪽에서부터 살짝. 그리고 잔잔한 금펄 스포트라이트. 좀 넓은 브러쉬로 손으로 안 하고 좀 넓고 얼기설기한. 순종이 얘는 왔다 갔다 하길 원해요. 톡톡톡 잔잔하게. 좀 큰 펄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저도 레드립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메이크업은 보고 자기에게 맞게 응용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앞머리 톡톡 톡톡톡. 너무 밀착력이 좋은 브러쉬보다는 대충대충 후두둑 떨어지는 브러쉬로 불규칙하게. 그리고 밑쪽에만 조그만 브러쉬로. 근데 이거는 피부가 깨끗해야 더 예쁘겠다. 하얗고 깨끗한 피부. 이렇게. 이 피부 결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뷰러. 좀 바짝. 사진에 눈이 예뻐 보이려면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 있어야 좀 초롱초롱하게 마치 이 속눈썹들이 빛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사진을 찍으면 눈에 색감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섀도우의 색감이 다 나오려면 뷰티 블로거들처럼 눈만 찍어야 그 색감이 보이지 막상 뭐 어디 놀러가서 사진에는 섀도우 색감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속눈썹에 반짝반짝거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그래도 젤 아이라이너가 생각보다 잘 안 굳고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앞은 최대한 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점막이 좀 비어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점막을 비우면 눈이 좀 맑아 보인다고 어디서 잡지에서 본 것 같은데. 뒤쪽은 약간 두껍게. 여기 빈 부분 채우기. 끝에는 섀도우로 약간 날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점막은 이 앞쪽은 다 채우고 가운데 좀 비우고 다시 뒤에 점막은 채우고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다시 얼스로 꼬리 끝에만 더 진해야겠다. 더 진한 거 옆방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소바는 좀 되려나? 세미 스윗이나 약간 에스프레소 색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소바도 그냥 어느 정도? 끝에가 너무 날카롭지만 않게 섀도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갈색. 블랙에서 끝에만 갈색 라이너로 뭐 가지고 있는 갈색 아무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섀도우가 더 블랙으로 하다가 끝에만 갈색으로 하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저 이건 처음 보는 방법인데. 좀 끝이 부드럽달까? 왜 블랙으로 꼬리 다 빼면은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마스케라. 잘 올릴 때는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얇은 거. 특히 저는 속눈썹이 짧고 숱도 많지도 않아서 이런 게 좋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취향이지만. 바짝, 살짝 드러나는 점막?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바짝 올라간 거랑 이렇게 그냥 있는 거랑. 오늘 엄마가 보쌈 해준댔어요. 크크크크. 설 세고 또 운동 가야지. 근데 천연 화장품은 메이크업은 잘 받아요. 그 시드물의 알로에 베라랑 합쳐진 게 알로아야. 왜 자꾸 합성어 만들어? 화장이 좀 밀릴 수 있다고 솔직하게 써놔서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더 신뢰감 감. 저는 그런 단점을 써놓으면 그 단점을 제가 보완시키면서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화장이 밀린대 하면서 안 사야지 이러기보다는 솔직하게 그렇게 써주는 게 좋더라고요. 홈페이지 되게 신뢰감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홈페이지가 주는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스와니 코코도 그렇고 좀 몇 개 있던데 이게 다 언니들 덕분입니다. 제가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언더. 시드물은 한국인 것 같고 폴라초이스는 외국인 것 같은데 폴라초이스도 천연인 건지 아직 거기는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제대로. 메인 화면만 그냥 봤어요. 솔직히 바비브라운 모이스처라이징 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되게 잘 받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천연 라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비비크림도 있고 그러던데. 속에서 올라오는 여드름도 어쨌든 겉에서 좀 관리를 해주면 어느 정도는 조금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한글. 아, 너무 흉한가? 어쩔 수 없어. 얼스를요. 여기를 좀 더 채울게요. 너무 연한가? 소바로 채워야겠다. 뒤쪽을 여기 언더를 좀 더 뭉치게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가닥가닥. 끝에 또잉또잉 마스카라가 더 달리게. 뭔가 끝에 뭔가 달린 듯한 느낌. 블러쉬는 일단 라이너를 손등에 닦아야지. 오우. 뭐 약간 핑크 이쪽 계열로 발라도 되는데 전 조금 그래도 이 정도만 발라보려고요. 제 얼굴에서 나오는 홍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진짜 살짝만. 아 뭐야 진짜 이 언니 피부 진짜 깨끗하네. 잼에만 하고 어쨌든 레드립을 바르려면 다른 데를 많이 깨끗하게 가야 하나 봐요. 저는 레드립을 제냐 라인을 살려 바르기 위해 브러쉬.
이 색은 조금 밝으니까 요거를 약간 잡아주기 위해서 브릴리언트 레드. 얘는 진짜 촉촉해요. 라네즈 립스틱 촉촉하고 발색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상해요. 뭐야 이게. 어쨌든 촉촉함을 주기 위해 이거. 저 요새 참 무리수를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아, 뭐야. 마크 슈프림의 아카레드는 사면 안 되겠네요. 아, 촉촉. 여기 외곽 조금 잡을게요. 어색해서 그런가? 골든 라이트. 여기 구렛나루 따라서 이렇게. 저 머리 혹시 아무도 안 궁금하시죠? 아, 이게 다 묻었잖아. 이게 뭐야. 아, 어색해. 이게 뭐야. 어색해. 다 했는데 너무 어색해요. 엄마 립스틱 바른 것 같아. 박수진은 무슨 박수진. 네. 연한 브라운의 금빛 펄은 괜찮았는데 웬 아줌마가 거울에 있네요. 아, 자꾸 묻어. 이거 어떡해요? 이거 했는데 그래도 묻네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유트로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정말 피부가 하얗고 깨끗한 분들이 이 레드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 자꾸 이 레드립이 눈에, 이 입술에 딱 이게 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피부에 눈이 함께 가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피부가 좀 맑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려면 제 생각에는 레드립이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고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막 이렇게 피부가 그렇잖아요. 피부가 오히려 정말 하얗고 깨끗하신 분들이 레드립을 발라야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코랄? 차라리 오렌지 이런 걸로 립에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약간 핫핑크? 완전 레드는 왜냐면 파데도 너무 밝게 할 수도 없는 게 너무 밝으면 이게 잘 안 가려지잖아요. 만족할 만큼 뭔가 오늘 레드립을 발라놓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 메이크업 항상 좀 해보는 데 의의를 맨날 저는 많이 두고 있는데 연예인 메이크업을 안 따라하면 제가 레드립도 받을 일이 없을 거고 핫핑크색도 바를 일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저도 코랄만 바르니까. 이게 같이 보여요, 눈에. 뭔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딱 봐봐, 이렇게 하면 좀 나.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은데 이거 하고 같이 보이니까 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 심심한데 점이나 찍을까요? 코에 점? 브라운으로. 이런 건 붓펜으로 하던데. 제가 갖고 있는 건 까만색인데 아, 이게 뭐야. 갈수록 이상해져. 갈수록. 괜찮아요. 이게 원래 저니까요. 설날을 포인트로 유튜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약간 가리고 저도 점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이 언니 점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예쁘다. 흉내낼 수 없는 점. 뭐야, 까만색에다가 파운데이션 올리니까 초록점이 됐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브라운 점인데. 재밌다. 오서방 같아요? 이거 문신으로도 많이 세운다던데. 저는 막 문신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요. 괜히 찍었다. 아, 뭐야, 이해 다 묻고. 내일은 설날인데 아침에 세배하고 용돈을 드려야겠죠? 받는 거는 끝났고 그럼 또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영상을 또 찍어야지. 별로 카메라를 끄고 싶지 않네요. 아, 이거 좀 눈 밑에 빨간 것도 정리 좀 한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약간 하얀색 스틱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스킨색? 슈에무라 가서 아니다. 뭘로 하지? 정리를 할 게 없네요. 좀 약간 빨갛잖아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이 빨간 게 없거든요. 슈에무라 가서 립 커버 크레용 그런 거나 사야겠어요. 코에 점 재밌는데요? 근데 저 여기 점 있거든요. 코에 점 위치는 괜찮았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무튼 멀리서 보면 좀 나아요? 전 멀리서 봐도 별론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박수진 언니 메이크업을 토대로 한 레드립 메이크업. 제가 평상시에도 참 안 하고 어색해하는 레드립. 끝났습니다. 제가 레드립을 바르면 순종이가 더 하얗고 예쁘게 나올까요?
순종아, 누나가 사료를 바꿨는데 그걸 꼭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왜냐면 로얄 캐니는 언니들이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거든. 다 널 위해서 해주신 말씀들이야. 감사하다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또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트루와 편집 트루는 참 다르죠? 그럼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